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요즘 들어서 국회, 정부,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나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줄 이러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환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이 안에서는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금체계를 혁신할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개혁안입니다. 이란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고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충소득보장을 도입하여 급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혁방안은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환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1%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53년까지 22.5%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내용이고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43%에서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같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40%까지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9년도에는 30%까지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보충급여 3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의 급여를 더 두텁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의 급여에 보충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소득 하위 30%에서 받는 32만원 플러스 소득 하위 20%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충연금 3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 하위 20%에게는 총 62만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안을 보면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을 하고 국민연금은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을 하고, 또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43%에서 개선안에서는 24%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A값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을 삭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소득 비례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내는 만큼만 지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은 하되 소득 상위 30% 중에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고소득 및 고자산가, 직영연금을 받는 공무원, 군인, 우체국,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두 가지 연금 개혁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9월 19일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발간 자료인 한국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게 권고한
연금제도 개혁안에 관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느껴지는데요. 연금제도 개혁은 많은 연구와 다양한 이해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각 종류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만 개혁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혁안도 많은 검토와 연구 과정을 거쳐서 제안이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다른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왜 줄어들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일한 공적연금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면 공적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더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지는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혁안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은 기초연금과 관련한 가맥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의 소득 반영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가맥제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가맥제도, 부부 가맥제도, 소득 역전 방지 가맥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가맥제도와 부부 가맥제도의 개선에 대한 변경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가맥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의 그 가맥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연금액의 경우 46만 1250원을 초과할 때 그때부터 가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2022년 기준입니다. 부부 가맥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를 가맥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어서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연금 개혁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밀한 검토 및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안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